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이번 순서는 김재경 소장님께서 주목하면 좋을 재개발 지역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인지 궁금하네요. 네, 바로 흑석뉴타운입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라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본 곳인데요. 돌고 돌아서 오늘 드디어 이곳을 하게 됐네요. 흑석뉴타운은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 지정된 총 1만 3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흑석뉴타운 자체는 예전부터 유명해서 자세히는 몰라도 들어본 적은 있을 것인데요. 벌써 입주 완료된 구역들도 있고 분양도 다 끝나고 한창 공사 중인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사람들은 흑석뉴타운 하면 이제는 다 끝났고 오를 만큼 올라서 늦은 게 아닌 거냐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그렇지 않고 아직도 주목할 만한 곳임을 전달해 보자 합니다.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9호선 프리미엄이 있는 곳으로 강남을 가로지르는 황금 노선인데요. 여기에 흑석동 옆이 바로 반포로 진정한 중강남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각종 인프라도 주변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한강이 바로 앞에 있고 공원도 주변에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 등 주목하면 좋을 곳이지요. 네, 이야기가 나온 지는 10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흑석뉴타운을 보면 4, 5, 6구역은 이미 입주가 완료되었고요. 흑석 7구역과 8구역은 2018년도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10구역은 해제가 되었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도 추진이 단계인 곳부터 해서 관리 처분 나고 이중인 곳까지 다양합니다. 흑석뉴타운의 강점은 바로 그 위치 그 자체입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그 위치에 서초구 반포동이 바로 옆에 위치하게 돼 있는데요. 대한민국 부동산 1번지인 강남 접근성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끼치는데 바로 옆이라는 것만으로도 말 다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서울의 중심이라 차를 타고 어디든 가기가 수월한 곳인데요. 지하철로는 황금 노선인 9호선을 이용하는데 좌측으로는 여의도, 우측으로는 강남을 관통하는 최고의 노선이지요. 9호선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바로 옆이 반포라고 했는데 9호선을 따라서 구반포역, 신반포역, 고속버스 터미널역, 반포역 등 반포를 관통합니다. 반포와의 접근성이 아주 높은데요. 이제 강남 집값이 워낙 높다 보니 자녀들 집 사줄 때 인근으로 많이들 이제 사주게 되는데 그때 바로 가까운 게 흑석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리도 건너지 않고 바로 옆에 9호선으로 접근성도 높아서 집을 사줄 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끼고 동부이천동과 마주보고 있고 한강대교를 넘어가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나옵니다.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라고 하면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용산역 주변 자체가 역변해서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및 각종 업무시설들이 들어섰고 추후 본격적인 용산 개발이 완료되면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지역 중 하나로 떠오를 것이라 이에 대한 접근성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네, 위치의 장점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여건들, 입지 여건들은 어떠한가요? 편의시설을 보면 흑석뉴타운 내에 중앙대 병원이 있어 동네 병원 가듯이 가도 되고요. 옆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어 싱싱한 생선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 건너 용산역에 가면 이마트와 아이파크몰이 있고요. 무엇보다 9호선을 타고서 고속버스 터미널역으로 가면 신세계백화점 등 강남 생활권이 핵심이라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강남 가면 되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육 환경을 보자면 학교가 참 많은데요. 흑석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각종 초등학교, 중학교가 흑석동 일대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야 동네 정비가 되면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로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요. 명문 사학, 중앙대학교 캠퍼스까지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고등학교가 없다라는 것으로 흑석동 주민들은 학교를 멀리 보내야만 했는데요. 9구역 내에 이제 신설 고등학교가 설치될 예정인데 전통 있는 명문 사립고등학교인 용산의 배문고등학교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인근의 공원도 참 많은데요. 바로 옆이 한강이라 한강공원을 따라서 운동을 할 수가 있지요. 옆에는 현충원이 넓게 자리 잡고 있는데 현충원 하면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장엄한 모습을 떠올리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충원 이미지와 달리 내부로 들어가면 산책로라든가 뒷산에 숲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공기도 좋고 산책하시는 주민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현충원이 워낙 잘 꾸며져 있어서 인근 주민들만 아는 쉼터였던 거네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강대교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노들섬은 현재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도 9월 개장 예정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문화의 섬으로 재탄생시키는 계획으로서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분들께 각종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고요. 노들섬 접근성이 높은 흑석동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역 설명 잘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흑석 뉴타운의 미래 가치를 좀 엿볼 수 있는 인근의 시세는 어떻게 되나요? 흑석 뉴타운 내에서 2018년도 11월 입주 예정인 흑석 7구역 아크로 리버하임이 가장 대표적인 곳입니다. 한강 바로 앞에 있어서 인기가 많은 지역인데요. 25평형 가격만 해도 12억에 33평은 14억에서 16억, 45평형은 17억도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입주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입주를 하고 나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인데요. 흑석 옆이 바로 반포라고 했는데 반포의 대표적인 신축 아파트인 아크로 리버파크를 보면 25평형 가격이 20억에서 22억이 되고요. 33평형은 25억에서 28억, 45평형은 35억도 나가는 등 초고가를 달립니다. 지금 흑석동이 반포의 40% 가격선밖에 안 되는데요. 흑석 뉴타운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아직은 진행되지 않은 재개발 지역들도 많고 정비가 덜 된 느낌일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렇지만 추후 시간이 지나면서 흑석 뉴타운이 모두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한다면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 것이고요. 반포 바로 옆에 신축 아파트라는 입지적 여건이 빛을 발하보며 가격이 크게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주변 시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각 구역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흑석 뉴타운은 이미 입주한 곳 말고 진행 중인 곳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7구역, 8구역은 이미 분양도 다 끝났고 입주 예정인데요. 흑석 7구역 아크로 리버하임은 방금 전에 시세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현 흑석 뉴타운 내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강 바로 앞에 있어 조망권이 우수한 곳으로 대림의 최고급 아크로 브랜드가 붙었지요. 흑석 8구역 롯데캐슬 에듀폴에는 구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8구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뒤로는 중앙대학교까지 학교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추후 9구역에 예정된 고등학교까지 들어서면 정말 걸어서 다 통학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활발히 추진 중으로 있는 다른 지역들 한번 볼까요? 주목하면 좋을 지역으로서 흑석 3구역은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이주가 진행 중으로 사업에 대한 안정성이나 속도가 빨라서 주목하면 좋고요. 흑석 9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예정지가 있다는 것도 바로 9구역이고요. 흑석 11구역은 신탁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재건축에서는 있었지만 재개발로는 처음인데요. 조합 설립 자체는 늦었지만 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빠른 사업 진행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흑석 뉴타운의 시세를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한강변에 반포가 바로 옆에 있는 뛰어난 입지라 가격도 가격이고 초기 투자 금액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현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3구역의 이 물건을 보면 프리미엄이 4억에 초기 투자금 같은 경우는 6억도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 2018년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7구역과 8구역을 보면 프리미엄이 장난 아닌데요. 그래도 꾸준히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반포의 40% 가격 수준이라 강남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저렴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다 보니 추후 정비 시 가격 상승이 기대가 높은 것이죠. 아직 감정평가 이전이라 대지 건물로 보는 9구역과 11구역도 한번 볼까요? 전세는 물론 융자도 다 받으면 3억에서 5억 선에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맨 위에 해당 물건은 좀 특별한 걸 가져왔는데요. 바로 도로부지 물건입니다. 당연히 임대차도 없고 융자도 안 되다 보니 현금이 다 필요한 물건인데요. 이런 물건의 특징은 일단 건물이 없다 보니 주택세에 안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즘과 같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주택세에 안 들어가는 것도 재밌고요. 입주권도 정상적으로 다 나오다 보니 재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특색 있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각 구역별 시세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경 소장님께서 흑석 9구역과 11구역 조합장님을 찾아뵙고 왔다고 합니다. 인터뷰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희 이제 흑석의 뉴타운은 서울시 3차 뉴타운 2005년도 연말쯤에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약 27만 평 정도가 되는 그 면적이 있고 흑석동에 또 그 외곽으로 국립현충원이 약 27만 평 정도 또 같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좋은 그 녹지나 여건들이 좋은 쪽으로 봐지고 또 이제 그 교통도 서울의 중심지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점이 많다고 보고 다른 분들이 이제 흑석동 뉴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4호선이 있고 또 이쪽에 구구역이 개통된 이후로 더 이제 활발하게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또 한강하고 인접해 있고 또 종합병원과 대학이 인근에도 세 군데가 있고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는 또 아주 또 일반 그 시민들이 살기 좋은 여건을 갖춘 그런 지역이라고 봅니다. 저희 11구역만의 또 특징은 저희는 특별하게 서울시에서 최초로 재개발 방식에서 신탁 대행자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자금 운용을 잘 할 수 있다는 것. 또 기존의 시공사 위주로 해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시공사의 의도대로 나름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설계 변경이랄지 추가 분담금들이 대다수 발생이 되고 미래 가치가 결국은 재개발 사업체의 가장 매력인데요. 저희 흑석 11구역 내지는 또 흑석 뉴타운은 입지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는 크다고 보고 역시 반포 서쪽에 있는 서반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반포의 가치가 크듯이 그 때로는 강남 정주성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강남 사시는 분들이 하는데 강남의 집값이나 땅값은 절대 내리질 않는다. 또 내지는 강남에 사는 자부심이나 프라이버시를 갖고 가듯이 그래도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쪽이 흑석 지역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구역은 5월 27일 날 시공사 선정 후 또 이제 관리 처분이 중요한 건 남아 있는데 아마 내년 6월 이전은 이주할 계획이 있습니다. 1536세대 세대는 그렇게 정해져 있고 또 일반 분양도 한 580세대가 또 일반 분양이고 우리 구구역이 제일 중앙에 있으면서 한강을 좀 바라보면서 제일 아마 좋은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전철은 그 9호선 흑석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강 그 공원 그쪽으로 도로가 사람 다닐 수 있도록 나 있고 또 주변에 그 운동하기 제일 좋은 곳이 동작구에 있는 그 현충원에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조업장님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지역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였습니다.